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가장 주목해야 될 커피 품종 10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품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컨텐츠에서도 얘기는 드렸지만 게이샤가 아닌 치로소라는 품종이 게이샤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맛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게이샤와는 또 다른 결로 확실한 캐릭터가 나왔었기 때문이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품종은 시드라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그 치로소라는 품종만큼이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번 달에 제가 에콰도르를 갔다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저희가 블라인드 커핑을 했었어요. 솔레다드라는 농장에서 블라인드 커핑을 했고, 한 가지 커피가 너무 게이샤 같은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자스민, 베르가못, 그러면서도 약간의 단맛이나 바디감이 추가된 느낌이어서 한 번도 게이샤 말고는 이런 느낌을 내는 커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커핑에서 이제 바로 얘기를 했죠. 이 커피는 미친 게이샤다. 에콰도르에 적응한 정말 아름다운 게이샤가 하나 나왔구나. 너희는 성공했구나. 했는데 결과가 딱 발표됐을 때 시드라인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시드라 품종은 많은 가공을 해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드라 품종이 어떤 맛을 내는지 잘 모른다고 해왔었죠. 근데 이 농장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드라 품종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굉장히 플로럴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게이샤보다는 훨씬 더 바디감이 강한 그런 커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드라라는 품종은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원종 계열인 것이죠. 대표적인 농장으로는 에콰도르 솔레다드 농장과 콜롬비아 라팔마 엘투칸이라는 농장의 시드라가 유명합니다. 드셔보세요. 두 번째 주목할 품종은 티피카 메오라도입니다. 제가 아는 품종 중에서 가장 모순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는 품종인데요. 이름에 티피카가 들어가지만 유전적으로 티피카랑 연관이 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에얼룸과 버본이 섞여 있는 품종이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신기한 게 게이샤와 버본을 섞어놓은 느낌이 나요. 사실 티피카 메오라도도 제가 맛본 품종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캐릭터를 나타내는 품종이었는데요. 어떤 에콰도르 농장에서는 게이샤 같은 맛이 나기도 했고, 제가 최근에 먹었던 티피카 메오라도는 토마토 같은 느낌과 거기에 더해서 플로럴한 어떤 게이샤의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도 제 생각에 올해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농장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솔레다드 농장과 에콰도르 라파파야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곳의 티피카 메오라도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품종은 SL 시리즈입니다. 크게 SL28과 SL34가 있는데요. SL28은 버본 계열이고 SL34는 티피카 계열입니다. 사실 농부들 입장에서 이 품종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게이샤는 생산도 어렵고 높은 고도가 필요한 편인데 SL은 좀 더 낮은 고도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내거든요. 플로럴하거나 미묘한 그런 꽃향기가 아니라 굉장히 달콤한 단맛을 나타내는 품종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품종들이 다소 외면받는 편이었는데 화려한 커피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많은 심사위원들이나 커피 전문가들이 이런 커피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올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만 COE에서 수많은 게이샤를 제치고 이 SL34가 2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품종의 맛이 여전히 화려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합적인 산미와 단맛이 있었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전 세계에서 모인 심사위원들이 그 커피의 퀄리티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SL 품종이 굉장히 더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도 좋아하고 생산자들도 좋아하는 품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SL28은 대표적인 농장을 꼭 안 따지더라도 많은 농장들에서 그 특유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는 편이고요. SL34는 대만의 시그니처 품종이니까 대만 SL34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추천드리는 품종은 모카입니다. 사실 모카 품종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신기한 품종이에요. 커피를 저도 10년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 봐도 가장 신기한 품종입니다. 실제로 보셔도 좁쌀처럼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이 모카 품종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리고 가공을 잘하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농장의 판테리옹 모카와 이곳에서 시드를 받아서 만들어낸 블랙문 모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농장의 모카를 받아보면 둘 다 정말 좁쌀처럼 작은 편이에요.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같은 양의 체리를 따면은 무게가 훨씬 작은 편이고 밀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펄핑 기계로는 가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로스팅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볶인 모카를 드실 기회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신 것이죠. 모카 구매하시면 로링으로도 못 볶습니다. 콩이 가벼워서 다 날아가거든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정말 희소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카는 버본의 계열이에요. 대표적인 농장이 아까 말씀드린 에리네르토 그리고 블랙문 농장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는 품종은 유게니오 이데스입니다. 사실 품종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아라비카 종의 조상과 같은 종입니다. 스페시스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맛이 가장 달라요. 신비한 인공적인 스테비아 같은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드셔보시면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제로 콜라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오묘한 단맛이 있고요. 사실 구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한 5년 동안 구하려고 했지만 못 구했다가 작년에 조금 구할 수 있어서 저희 온라인몰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게니오 이데스는 사실 조금 속이는 곳들도 많아서 인마클라다 농장에서 나오는 유게니오 이데스를 먼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품종이 오늘의 주인공 중에서 하나인 치로소입니다. 제가 실제로 블랙문 농장에 가서 이 나무를 봤는데 되게 신비로워요. 여기서 약간의 썰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초창기에 콜롬비아에서 치로소가 유명해졌고 콜롬비아 프로듀서들이 버번 치로소, 카투라 치로소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치로소는 버번이랑 연관이 없는 품종입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에올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왜 버번 치로소, 카투라 치로소로 불렸냐? 그 이유는 치로소라는 품종이 커지기도 하고 나무의 크기가 또 작아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버전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뭐가 진짜 치로소인지 아니면 또 변종이 생긴 건지 이건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큰 치로소는 정말 핑크색 체리가 나와요. 그리고 좀 작은 치로소는 보라색 체리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이게 신기합니다. 카투라라는 품종은 이제 일정 이상 크게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작은 치로소를 카투라 치로소라고 불렀던 거고 버번은 높이 자라니까 키가 큰 치로소를 버번 치로소라고 불렀던 게 아닌가라고 블랙문의 헌터들만이 얘기해줬습니다. 이 치로소라는 품종은 게이샤보다 생산량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농축된 복숭아 같은 그런 산미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올해 블랙문 치로소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 파카마라. 사실 너무 새롭고 다채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요즘 좀 흔들리긴 해요. 근데 이 파카마라 품종에 매력이 있습니다. 게이샤나 치로소 같은 품종들이 좀 화려하다면 파카마라는 사실 화려하지 않거든요. 묵직하게 항상 그 느낌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파카스, 버본의 한 계열인 파카스와 티피카의 한 계열인 마라고치페가 교배된 품종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낮은 고도나 특정 농장에서는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주된 느낌이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과테말라 에리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는 늘 복숭아 같은 그리고 묵직한 바디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농장이 온두라스 산타루시아의 옐로우 파카마라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가 파카마라랑 좀 연관이 있지만 코끼리콩이라고 불리는 마라고치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마라고치페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돈벤치 농장에서 마라고치페 품종을 맛보며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플로럴한 느낌, 농축된 그 복합적인 산미가 함께 나오니까 커피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마라고치페가 티피카의 한 계열이라고 하는데 품종을 유전적으로 분석해보면 항상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니까 마라고치페가 진짜 티피카가 맞나? 이런 생각도 요즘 들긴 합니다. 마라고치페 대표 농장 돈벤치 추천드립니다. 뉴크롭 나오면 드셔보세요. 사실 저희가 가져올 거예요. 아홉 번째 품종은 라우리나입니다. 사실 라우리나는 맛으로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우리나는 사실 복합성으로 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품종의 특징이 카페인 함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쓴맛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맛이 단조롭지만 그만큼 쓴맛이 적다. 올해 에스메랄다에서 라우리나를 굉장히 맛있게 내추럴 가공을 한 게 있었습니다. 마셔보면 선명한 과일향이 감돌면서 산미도 있는 편이었지만 쓴맛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리나는 버본의 한 계열로 알려져 있고요. 추천드리는 농장은 올해 에스메랄다 라우리나 그리고 산타루시아 농장의 라우리나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품종,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2025년에도 여전히 강세일 거기 때문에 게이샤를 마지막 품종으로 삼아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게이샤가 아니라 파나마 게이샤의 강세가 엄청날 겁니다. 요즘은 소비자들도 그냥 게이샤를 찾는 게 아니라 파나마 게이샤를 마셔보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사의 물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올해 파나마 게이샤 얼마나 비싸질까요? 이 게이샤는 T272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원종의 한 계열이고 추천드리는 농장은 게이샤의 근본인 에스메랄다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만들어낸 엘리다 농장의 게이샤입니다.
사실 한국의 기존 로스터 분들이 파나마 게이샤가 거품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 왔었습니다. 근데 파나마를 직접 다니기도 하고 그 커피에 달려드는 전 세계 바이어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거품이 아니라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는 것 뿐이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서 맛보면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파나마에서 극도로 선별되고 엄청난 노력을 들인 커피들은 그 개념 자체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2025년에는 맛있는 게이샤를 드셔보시려면 한 잔에 5만원 정도를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2배, 3배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라비카 커피 지수가 높아지면서 블렌딩 베이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파나마 게이샤는 이제 그거를 뚫고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훨씬 높아져야 그 전에 퀄리티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2025년에는 한 잔에 5만원 정도 투자해서 제대로 된 게이샤를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제대로 된 돈을 투자해서 드신다면 좋은 게이샤에는 자스민이나 향수 같은 베르가못 같은 느낌, 정말 복합적인 산미, 그리고 그 느낌들이 굉장히 길게 여운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커피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품종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더 풍부한 커피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